사람은 왜 제일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제일 먼저 버림받을까요? 드라마 화려한 날들 7화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결혼식 파탄의 충격은 이지혁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신부 정보아는 예전 남자에게 돌아갔고 아버지 이상철은 너는 이제 우리 집안의 장남이 아니다 라며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친구 성재마저 따뜻한 위로 한마디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호는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지혁은 허름한 방을 전전하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낮에는 막노동으로 땀을 쏟고 밤에는 술에 기대어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술이 깨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스스로 내뱉는 이 말이 그의 인생을 조금씩 좀먹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상철 역시 현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3년을 한 회사에 바쳤지만 퇴직과 동시에 약속된 재취업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던 거였어. 스스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체면을 지켜왔지만 집안 사정은 팍팍해져 갔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만큼은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지만 지갑이 비어가는 현실 앞에서는 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상철은 남들이 꺼리는 고된 현장 일을 선택했습니다. 나라고 못하겠냐? 고집스럽게 허리를 굽히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김다정은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보, 이제 좀 쉬어요. 평생 일만 했잖아요. 그러나 이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장은 쓰러질 때까지 서 있어야 하는 거야. 그 고집은 안쓰럽고도 가슴 아팠습니다. 지은호는 카페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겉으론 환하게 웃었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절교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지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은호 곁을 지켜준 건 성재였습니다. 은호 후배, 오늘은 내가 밥 살게. 성재는 일부러 평소처럼 태연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시장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은호는 문득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선배, 나 아직 지혁 선배 못 잊었어요. 성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짧지만 단단한 말. 그 한마디에 은호는 조금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혁은 자신을 밀어냈지만 성재는 기다려주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날 밤 지혁의 휴대폰에 낯선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혁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보낸 걸까? 정보아일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구일까? 그 질문 하나가 꺼져가던 마음에 다시 불씨를 일으켰습니다. 이상철은 여전히 고집스러웠습니다. 퇴직 후 집에서 쉬라는 가족들의 말에도 그는 이른 새벽마다 작업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아직은 내가 버틸만하다. 그 말은 고집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재를 들다가 허리를 움켜쥐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김다정은 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여보, 이 손 좀 봐요. 다 갈라졌잖아요. 괜찮아. 이런 건 일하다 보면 다 그렇지. 그는 억지로 웃었지만 다정의 눈가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편 지혁은 작은 인테리어 사무소에서 잠시 일거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짧게라도 도면 정리 좀 해주세요. 그 짧은 부탁이었지만 지혁에겐 오랜만의 기회였습니다.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순간 그의 굳어있던 손끝이 조금은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의 휴대폰에 또다시 낯선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과 받고 싶으면 내일 창고 뒤로 와라. 보낸 사람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지혁은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보다가 결국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사과라니 대체 누가 나한테 뭘 원하고 있는 거야? 그 시각 지은호는 카페 문을 닫고 나오는 길에 성재를 만났습니다. 은호 후배, 오늘은 같이 밥 먹자. 성재는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분식집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은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국을 한 숟가락 뜯어 말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선배, 가끔은 내가 너무 한심해 보여요. 끝났다고 했으면서도 아직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성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게 한심한 게 아니야. 그만큼 내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거지. 가볍게 잊을 수 있는 마음이면 처음부터 그렇게 아프지도 않았을 거야. 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선 괜찮은 척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바보처럼 울고 있는 나 자신이 싫어요.
그러자 성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울어도 돼. 괜찮은 척 안 해도 돼. 나 있을 땐 그냥 내 마음대로 있어. 은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짧은 위로였지만 그 한마디가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그녀의 어깨가 선배 쪽으로 기대어졌습니다. 고시원에 홀로 앉아있던 지혁은 창고 앞에서 받았던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잡음이 흐르고 낮은 여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난 미안했어. 하지만 나만의 잘못은 아니야. 그리고 파일은 뚝 끊겼습니다. 지혁은 녹음기를 움켜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누구지 보아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인가? 그의 눈빛에 분노와 혼란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동시에 번져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상철의 기침은 더 심해졌습니다. 작업장에서 묻은 먼지가 목구멍을 파고들었고 허리는 자꾸만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가족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입버릇처럼 되뇌며 씩씩한 척 밥숟가락을 들었지만 젓가락질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김다정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나요. 병원이라도 가봐요. 그러나 이상철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병원 갈 돈이 어딨다고 그래. 내가 쓰러지기 전까진 나는 이 집의 기둥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밀려들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쓰러지는 날이 오면 이 집안은 어떻게 될까 그 질문이 밤마다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편 지혁은 녹음기를 손에 쥔 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난 미안했어. 하지만 나만의 잘못은 아니야. 끊어진 목소리가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고백일까? 정보아? 아니면 결혼식 뒤에 숨어있던 또 다른 인물? 확실한 건 단 하나, 자신이 모르는 진실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메시지에 적힌 장소로 다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창고 뒤에는 낡은 벽돌과 잡초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지혁은 주먹을 불끈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됐든 날 이렇게 흔드는 건 끝까지 두고 보자. 그 시각 은호는 성재와 함께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은호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배, 요즘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지혁 선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픈데 또 선배랑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성재는 걸음을 멈추고 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은호 후배,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사람 마음은 늘 두 가지가 같이 있어. 아프면서도 또 편안해지고 싶은 거. 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너무 이기적인 사람 같아요. 그러자 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너는 그만큼 솔직한 거야. 내 마음을 억지로 숨기지 마. 난 그 마음까지 다 받아줄 테니까. 짧은 대화였지만 은호는 처음으로 성재 곁에서 눈물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고통이자 동시에 위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상철은 잠결에 가슴을 움켜쥐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정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옥래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이지환과 수빈도 허둥지둥 뛰쳐나왔습니다. 결국 이상철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가족들은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의사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리하시면 위험합니다. 그 한마디에 모두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혁은 병원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를 전해 들었지만 감히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집에서 내쫓으며 넌 이제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병원 불빛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병실 불빛을 잠시 올려다보다가 고개를 떨군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은 한없이 무거웠고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끝까지 알고 싶으면 내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익명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그를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잠시 멈춰 선 채 휴대폰을 바라보다 결국 주머니에 넣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